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욱TV의 이수욱입니다. 드디어 대선 전국이 D- 이제 또 6일 이렇게 되죠. 오늘까지 넘어가면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안철수 후보와의 이제 그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종의 병목 지점이 돼서 윤석열 후보도 결론을 못 짓고 그러는 사이에 두 분 사이에 이제 이렇게 연결도 잘 안 되는 또는 이제 통화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동연 이제 새물결 정치라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드디어 이제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어찌됐든 김동연 후보가 지지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공동 정부로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지금 연합 정권으로서의 가는 그런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자그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또 후보들 간의 마지막 토론이 있는데 복지 문제와 또 그다음에 사회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 이제 그 안철수 후보 간의 어떤 예견되는 설전,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설전, 이런 것이 이제 이슈로 이렇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더 유리한가, 이거를 한번 좀 이수욱TV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역시 김건희 씨의 유튜브 방송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MBC에서도 방송을 했고 했는데 줄리 의혹을 폭로한다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이제 팬카페가 형성이 돼서 효과가 반감이 돼버리는 걸로 됐고, 또 특히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부분도 지금 선거 말미에, 유세 말미에 상당히 이슈화 되는 듯도 하지만 이미 지지율 간에 이 수렴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또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크게 지금 발목 잡히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 공약 싸움에서는 별 차별화가 나질 않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공약이 이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유세 스타일 이런 것에 의해서도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은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게 어퍼컷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제 엊그저께 제가 보니까 홍수환 전 챔피언이 복싱 글러브를 이렇게 끼워주고 그걸로 빨간 글러브를 어퍼컷을 매기는 그런 모습도 퍼포먼스로 보여줬는데, 이것이 하나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발차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격파수를 보였는데, 발차기 한 거는 허경영 후보의 재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또 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효과는 있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퍼포먼스를 가져갈 수 있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반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 경제, 안보, 외교에 이제 무식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길래 윤석열 후보한테 무식하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고르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 치고 어떻게 그렇게 정치, 경제, 안보, 외교를 다 이렇게 잘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제 좀 염두에 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치 초보치고는 방어를 잘 해냈기 때문에 저도 유세를 가봤지만 상식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먹혀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차별화되지 않는 공약 사이에서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학습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면 이제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권에서 보기에 지금 선거가 끝난 후에는 법의 원칙에 의해서
부정부패라든가 적폐를 이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물론 여권 지지자들에게는 듣기 싫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검찰총장이라는 직분에 묶여서 자제하던 그 불공정이라든가 몰상식에 대한 그런 강한 어조가 주장이 높여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유세 현장에 갈 때마다 조금씩 그 진화되고 좀 발전되고 있다. 그게 이제 점점 파괴력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리한가 안철수 후보와의 협상이 이제 불거졌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하기 전에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이제 적겠다 그랬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이 급속도로 결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지금 그 지지율 차이가 뭐 5% 나는 경우도 있고 평균 4, 5% 나고 또 작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박빙이고 이런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임명진 목사님이라든가 이제 김동길 교수님들이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라든가 후원 하던 것을 철회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윤 후보 지지 선언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대선 국면에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루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씨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이제 이런 또 얘기가 오전 오후에 돌았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좀 두고 볼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이제 1, 2% 내지는 3% 정도 그 앞서가는, 물론 이건 여론조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이 반영이 돼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반드시 3% 내지 1, 2%로 이기면 좋겠지만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내일부터 당장 이 깜깜이 선거가 된다면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추세선으로 보면 지금 한 1, 2% 내지 3%까지 좀 이렇게 이기고 있다. 이거에 마음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윤 후보의 경우에는. 그래서 최종의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옵션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를 받아라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대척점이 돼 있는 상황이 돼 있지만 만약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돼서 46%, 47% 정도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40% 정도라든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7% 차이가 난다는 게 차이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압도적인 그런 뭐 승리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박빙으로 만약 승리한 후보는 이게 또 두고두고 이제 전국 운영의 핸디캡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로 안 후보의 경우에는 급속히 결집하는 윤 후보 지지자들 때문에 이제 효과가 반감이 되고 또 현실 인식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론에 밀려서 마지막에는 안 후보가 이제 결국에는 단일화를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 후보의 경우에 지금 이 상태로 4자 대결 구도로 갔을 경우에 3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 7%를 얻는다 이럴 경우에 상당히 정치권에서 아주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권에서 이제 초보 운전자라고 했던 윤 후보가 의외로 이제 선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다 쓴 공약 카드로 이제 서로 차별하는 이제 거의 어려워진 거예요. 어떤 무슨 공약을 한다 해도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차별점이 없다, 선별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또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안보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이제 떠올랐고 또 거기에다가 또 북한은 북한대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외교 안보 면에서 굉장히 이슈가 더 커졌다. 윤 후보는 어떤 상황이라도 수호를 해야 된다라든가 사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오히려 강점이 부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장동 사태가 이제 특검을 한다 안 한다 받겠다 안 받겠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김만배 씨라든가 정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태의 전모가
거의 무슨 그 특검을 한 정도의 수준의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법관을 지내신 조 대법관의 경우에 자기 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자세한 그 주민등록 초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나와서 반증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의 그 여권에서는 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김혜경 씨의 경우에 저쪽 김건희 씨가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유튜브 방송에 나온 것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되고 나쁜 얘기도 들리는데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소고기를 산다거나 초밥을 뭐 10인분을 시켰다거나 뭐 샌드위치를 30인분 시켰다거나 처음에 별정직 직원이 카드 계산을 했다가 또 뭐 좀 시간을 바꿔서 가서 법인카드를 썼다든가 이런 것들이 서민들의 그 생각을 많이 화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별정직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이제 일하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민들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마음을 상당히 화나게 한 촉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부선 씨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드러졌는데 김부선 씨가 나와서 얘기하기를 이재명 후보에 이렇게 무슨 줄이 있다든가 라는 증언을 또 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당장 뭐 사진을 찍어서 확인할 길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던져놓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그 일이 불거지고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시 기억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조건이죠. 더군다나 형수에게 쌍욕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동영상에 흘러다니고 있는 것은 이거는 뭐 본인도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사과를 했을 정도로 거의 증명화되고 증거화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마지막 남은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윤 후보 간의 단일화 이거에 따라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느냐, 표 차이가 크게 나느냐, 적게 나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화가 마지막에 보일 수 있는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